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육체가 없지만 이 책을 씁니다. 여러분은 유령 사냥꾼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유령이라는 말 자체에는 수긍할 수 없지만 나를 유령 작가로 소개할 수는 있을 것 같군요.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것이 육체가 없는 인격체를 의미하는 말이라면 내게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데에 동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한 여성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녀를 루버트로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름을 가진 그녀를 알아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녀는 남자이기도 여자이기도 했으며 그 모든 삶을 살아온 존재는 총체적으로 루버트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죠. 내 이름은 세스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란 그저 명칭이나 상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내 대신 말을 해주는 루버트의 협조를 받아 이 책을 쓰고 있죠. 이번 생에서 루버트는 제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녀의 말을 남편 로버트 버트가 받아 적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자신이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가 육체적 모습에 의존한다고 믿는다면 존재의 소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도 영구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라도 나이가 들면 젊음을 잃고 노쇠해져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청춘, 아름다움, 지성, 업적 따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런 것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쓰러지게 마련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신은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이 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나와 같이 비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육체 없이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체 없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형상을 창조합니다. 모든 퍼스널리티는 비육체적인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 너무 몰두해 있는 탓에 자신이 현재의 평범한 모습 이상으로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숱한 삶을 살아왔으며 내면에서는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기억을 표면으로 떠올리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나는 이 책이 여러분의 직관적인 자아를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퍼스널리티와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스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선 내가 어떤 존재냐고 묻기 전에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자세로 이 책을 읽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육체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퍼스널리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고요? 글쎄요. 나는 여러분이 잊고 있는 몇 가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병 속에 갇힌 나비처럼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두겠습니다. 사실 참된 현실을 알고 싶다면 육체 감각이 전해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감각이란 사랑스러운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갖가지 환상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니 말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감각에 속지 않고 좀 더 현명하고 창조적이며 유식해지기도 합니다. 깨어있을 때보다는 꿈을 꿀 때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 책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기억의 창고에 얼마나 많은 퍼스널리티가 저장되어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방대한 과거 퍼스널리티의 창고로부터 이 지필 작업에 어울리는 특성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나와 같이 육체나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존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자신의 참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고 제한된 개념들의 최면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물질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는 실패를 맛보면 신과 운명과 사회를 탓합니다.
인류는 죄책감과 실수의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현실을 창조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도 실패도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창조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 책임을 악마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악마가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투사된 것임을 깨달을 정도로 성장했죠. 하지만 자신의 창조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직관을 왜곡하거나 부인하면서 경직된 사고 속에서 에고를 키워온 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동물의 의식은 여러분처럼 많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 한계 내에서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식의 잠재력을 방해하는 특징이 동물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이란 현실의 다양한 차원을 인지하는 수단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의식을 대단히 제한된 상태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감각은 3차원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지만 그 속성상 다른 차원에 대한 인식을 방해합니다. 몸의 한 부분만 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자아만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셈입니다. 육체는 여러 가지 물질이 어쩌다 뭉쳐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의식은 연기처럼 덧없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여러분처럼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친구의 관계보다 지속적이고 밀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울 정도의 명확한 분별력과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무의식적인 정통한 지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의식으로는 내면의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고 요리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신과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신과 동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일부분이야말로 훨씬 유식하며 육체적인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말입니다. 무의식적인 내적 에고는 언제나 깨어 있으며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적인 부분이야말로 육체적인 자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위대한 심리적 원동력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무의식적인 내적 에고는 3차원을 초월하여 육체의 감각이 아닌 내면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모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기억은 바로 그 안에 저장되어 있죠. 그것은 무한한 주관적인 차원과 통하며 주관적인 차원은 온갖 객관적인 현실의 근원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는 내면의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거나 눈을 깜박이고 한 줄의 글을 읽으려 할 때 그에 앞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내적 작용이 벌어집니다. 내적 에고는 천리안과 텔레파시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해 줄 수 있죠. 표면의식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면에서는 모든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 에고는 현실 세계에서, 내적 에고는 육체적 존재의 기반이 되는 내면 세계에서 서로 협조하며 일을 합니다. 이처럼 내적 에고와 외적 에고로 이루어지는 나의 일부분이야말로 지금 이곳에 나의 육체적 존재를 갖다 놓기로 결정한 장본인입니다. 나의 핵심은 다차원적인 퍼스널리티를 꽃피우는 심령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소위 잠재의식이란 것이 이러한 구조에서 어디쯤에 들어가야 할지 궁금하다면 일단 외적 에고와 내적 에고 간의 연락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나는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뿐이죠. 나는 우리가 다차원적 퍼스널리티라는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설명하기 위해 첫 장부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의식 상태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퍼스널리티가 지금 이곳에 국한된다는 믿음을 버리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현실에 대한 몇몇 진실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만들더라도 나의 관점은 여러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물리적 현실 안에 몰두해 있으면서 밖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죠. 반면에 나는 밖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차원으로 종종 돌아오고는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속한 현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게는 심령의 여권이 있기는 하지만 차원 이동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몇 가지 불편한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내가 듣기로 뉴욕을 찾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경하고 돌아가지만 정작 뉴욕 시민 중에는 많은 사람이 평생 한 번도 그 건물에 가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면에서 나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경해 보지 못한 뉴욕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나는 여러분이 이제껏 무시해온 현실의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영역, 즉 심령적이며 심리적인 구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보고 싶군요. 여러분을 현실의 다양한 수준으로 이끌고 가서 여러 가지 심리 차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제껏 여러분이 소홀히 해왔던 의식의 모든 분야를 개방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퍼스널리티의 다차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다 위대한 참된 나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아는 전체적인 나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런 단편적인 자아들은 염주알처럼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니지요. 그것들은 오히려 동일한 근원에서 자라나 생명을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현실로 나뉘어 성장한 양파나 오렌지, 조각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퍼스널리티가 오렌지나 양파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장하여 그런 모양을 이루었듯이 전체적인 나의 파편들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물체의 겉모양에 반응하겠지만 내면의 생명까지 느끼고 반응하기는 힘들죠. 내가 못에도 의식이 있다고 말한다 해서 주위에 있는 못에게 인사할 만큼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못 속의 원자와 분자는 분명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의 종이 역시 그 차원에서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공기든 모든 것은 각각의 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인식 에너지의 활기찬 움직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 의식은 각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데에 기꺼이 협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죽은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의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개개의 의식은 수준이야 어떻든 저마다 감각과 창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결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극미한 부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면의 다차원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편의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육체가 의식의 일부분이지 의식이 육체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나는 무한하며 나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단지 무지로 인해 인위적으로 한계를 만들 뿐입니다. 이를테면 외적 에고만이 자신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부인할 수 있지만 바꿀 수는 없는 법이죠. 퍼스널리티는 다차원적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3차원적 존재의 모래사장 속에 머리를 파묻고 그 외에 다른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 책을 통해 모래사장에서 고개를 쳐들기를 바랍니다. 외적 에고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의 참된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으나 우선 인간은 에고 없이도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 외적 에고와 관련하여 물질 세상을 언급할 때 위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육체의 형태는 실제가 전택한 위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물론 위장도 실제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보다 위대한 실제, 즉 형태를 만들어 낸 생명이 깃들여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이 위장을 지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고도로 전문화된 방식으로 위장에 동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태 속의 실제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주의력과 육체 감각 이상의 매우 정교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에고는 질투하는 신으로서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편하게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차원만 인정하려고 하죠. 원래 나의 보조자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재자가 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에고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배움의 열정을 보이며 그렇게 완고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에고의 호기심은 퍽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실에 대해 제한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에고는 당신을 그런 좁아터진 시각에 묶어두려고 더욱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관과 창조적 본능을 해방시킨다면 육체에 치우친 퍼스널리티의 일부에게 다른 위대한 차원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죠. 이 책은 제인 로버츠라는 퍼스널리티가 아닌 다른 퍼스널리티의 힘으로 씌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책 자체가 에고는 퍼스널리티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제인 로버츠가 가진 모든 능력은 인류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이며, 그런 면에서 인간의 퍼스널리티는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능력들이 어떤 것이며 개인이 그런 잠재력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퍼스널리티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식의 게슈탈트 단순한 요소의 총합이 아닌 심리 과정의 통일적인 전체 구조이며 인식 작용을 벌이는 나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루버트에게 내 인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도중에 그녀의 의식이 끊기는 일도 없습니다. 대신 3차원 현실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녀의 의식이 확장되고 에너지가 투사될 뿐입니다. 집중이 심화되면서 육체의 세계를 벗어나면 마치 그녀의 의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더욱 충실해진 것이죠. 동시에 내 쪽에서는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말, 즉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은 처음에는 언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언어란 진행 속도가 느린 과정입니다. 우선 글자가 모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꿰어 맞춰져 문장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은 1차적인 사고 패턴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란 부분적으로는 물리적 시간 관계의 최종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주의를 쏟을 수 있지만 언어 구조는 그런 복잡하고 동시적인 체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선형적인 체험을 인식하며 수많은 동시적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반응할 수 있으나 루버트는 그것들을 표현할 수 없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선형적인 표현으로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무수한 동시적 사건들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자아, 즉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만의 독보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육체 안에 안주하고 있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작은 부분을 의식할 뿐입니다. 퍼스널리티는 전체적인 주체의 한 가지 표현, 말하자면 독립적이며 영구적인 일부분입니다. 현재 루버트는 의식을 확장하여 그녀의 현실과 내 현실 사이에 또 다른 차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요소가 거의 없는 영역이죠. 바로 이 영역에서 나는 그녀의 허락과 동의하에 특정한 개념을 그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식이나 정보는 그것을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퍼스널리티의 특징을 띠기 때문이죠. 우리 둘은 루버트의 언어 지식을 이용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 전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정보 역시 왜곡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일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루버트가 내 잠재의식의 산물이 아니듯 나 역시 루버트의 잠재의식이 꾸며 낸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교묘하게 에고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2차적인 퍼스널리티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루버트의 퍼스널리티가 지닌 모든 측면에 혜택이 돌아가고 그 측면들의 완전성이 유지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왔습니다. 그녀의 퍼스널리티 속에는 우리의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독특한 재능이 깃들여 있죠. 간단히 말해 그녀의 심령 속에 어느 정도 다른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창문 혹은 다차원의 통로 구실을 하는 투과적인 차원의 워프가 존재합니다. 육체의 감각기관은 자체적으로 형성한 이미지를 통해서만 현실을 인식하므로 그런 통로를 가로막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러분의 시공간 속에 있는 심리적 워프를 통해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통로가 있기에 루버트와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심리적이며 심령적인 차원의 워프는 흔히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통로를 흔치 않게 여기고 잘 활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육체적 의식체가 머무는 차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은 여러분의 세상과는 딴판이지만
그곳만큼이나 실감나고 다양하며 활기찬 곳입니다. 육체를 벗은 이후 쾌락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소 바뀌었으나 어쨌든 이곳은 그곳보다 즐겁고 창조적인 업적을 이룰 기회도 더 많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껏 겪어온 수많은 육체적 비육체적 생활 중에서 가장 매혹적인 존재 상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나라가 하나만 있지 않듯 비육체적 의식체가 머무는 차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환경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 곧바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차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죽음을 거쳐야만 합니다. 탄생은 죽음보다 더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죽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생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통렬한 자각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이곳에서의 내 활동은 여러분이 아는 어떤 일보다 흥미롭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창조적인 재료를 다루어야 하죠. 일단 여러분은 객관적인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이 의식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은 언제나 형상을 창조하며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곳 현실 세계 역시 나 자신이나 나와 같은 존재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도시나 마을 따위의 영구적인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공간을 생각하지 않으며 무엇이든 원하는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주변을 채울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패턴에 의해 창조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욕망과 생각의 완벽한 복제품이든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물이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심리적이며 심령적인 자아의 표현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나와 같은 존재들은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나큰 기쁨과 창조적인 포기를 통해 그러한 일을 해나가죠. 아마 여러분은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무척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인 세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상화를 지배하는 내면의 법칙을 잘 알고 있어서 낮이든 밤이든 원하는 대로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변화를 기분이나 느낌, 생각에 대한 단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형상의 영구성과 안전성은 근본적으로 형상 자체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쾌락, 목표, 업적, 정체성의 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스승이자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존재의 수많은 단계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서 무엇이든 가장 쓸모 있는 보조물과 기법들을 이용하죠. 다시 말해 나는 똑같은 가르침도 각 세계인의 고유한 관념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도 나의 정체성에 속한 수많은 퍼스널리티 중 일부를 골라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스의 전체적인 나가 선택한 특정한 세스의 현재 퍼스널리티는 다른 현실 세계의 존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현실 세계가 항상 육체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그중 일부는 육체 형상과 아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성식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수많은 육체적 삶을 살아온 남성 퍼스널리티가 내 정체성의 일부분이기는 해도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의 환경에서는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형상을 취하며 생각의 속성에 따라 변화합니다. 여러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의식의 수준에서 자신의 육체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우선 여러분은 나는 이다라는 내적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순간순간 자신의 육체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육체는 변화무쌍한 생각에 따라 화학적이며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그 이치를 깨닫고 내적 체험의 특징이 보다 충실하게 표현되도록 자신의 형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형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의식의 고유한 자질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숙련과 현실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뿐이죠. 여러분의 세계에서도 형상이 천천히 변화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 진화를 통해 스스로 모양을 바꾸어 온 과정 말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형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는 동안 의식은 꿈속에서 머나먼 곳으로 갈 수 있죠. 의식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형상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보다 훨씬 진보했기 때문에 완벽한 의식으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내 주위에는 나와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발전 패턴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중 어떤 존재는 알지만 어떤 존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언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의 공정으로 훨씬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열전자기적 이미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강도는 정서적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서적 강도라는 말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상응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은 사랑, 증오, 노여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감정은 내면의 감각과 관련된 보다 거대한 심리적 사건과 체험이 3차원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감각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역시 강렬한 감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듯합니다. 비록 그 경험은 여러분의 경험과는 다르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감정 상태를 보다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죠. 이를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창조성의 다른 측면으로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감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직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충만한 잠재성과 관련된 창조성을 터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형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하며 이러한 존재 상태 덕분에 다른 많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융화되죠. 우리는 환경 하나하나에 있는 형상의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승이기 때문에 각각의 현실관을 가진 퍼스널리티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 표현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라고 일컫는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의미도 매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들의 시간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을 고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세계들을 갈라놓는 실제적인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식하고 조종하는 퍼스널리티의 능력의 분리를 가져올 뿐이죠. 이를테면 여러분은 수많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설령 다른 세계에서 여러분의 3차원적 삶 속으로 침입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보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다양한 강도를 통해 여행할 뿐이죠. 우리의 작업, 발전, 경험은 모두 순간 속에서 벌어지며 그 속에서 미세한 생각을 현실화하고 가능성을 탐구하며 감정을 즐깁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여하튼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심리 체험이 이루어지는 현실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동시적인 행동들이 나름대로의 패턴을 통해 자유롭게 뒤따릅니다. 내가 조셉을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표현대로라면 나는 그 순간 조셉의 과거, 현재, 미래와 온갖 중요한 감정이나 동기를 경험하고 원하기만 한다면 조셉과 함께 그러한 체험 속을 여행할 수 있죠. 우리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의식의 모든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줄기찬 자극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도중에 길을 잃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가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존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의식의 무한한 종류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퍼스널리티의 전체 범주 내에서 극히 작은 부분만 인식할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망각의 휴가를 떠나다 보면 때로는 지극히 단순한 생명체 집단을 방문하여
그들 속에 융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다른 현실의 단순한 생명체로서 한 세기를 보내기도 하므로 우리는 이완과 잠을 탐닉한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단순한 존재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의식을 기쁘게 하며 힘차게 자라나는 숲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자신의 일과 새로운 도전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자기 자신 속에 다른 퍼스널리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격체는 고유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퍼스널리티는 어린 시절이나 꿈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내면, 의식에 속한 참된 자유를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능력이란 사실상 의식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의 환경 역시 그러합니다. 다만 그 경우 자신의 직관적인 인식에서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내용을 빼버리는 것이 문제죠. 이를테면 방 안이 갑자기 작고 갑갑하게 보인다면 의뢰 그것을 착각이나 상상의 산물로 치부하고 자신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방의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심리 상태에서 방은 실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육체 차원에서는 똑같은 크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방의 심리적 영향력은 분명히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죠. 그것은 특정한 사건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여러분의 심리 구조와 호르몬, 분비 체계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적인 방식으로 방 안에 달라진 상태에 반응할 것입니다. 비록 너비나 높이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해도 말입니다. 내가 보인다는 표현을 쓴 까닭은 물리적인 측정 도구로는 아무런 변화의 징조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 안에서는 도구도 스스로 알아서 방 안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환경의 형상, 상태, 윤과 의미 따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변화를 무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의식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자발적인 행동과 창조의 토대가 되는 내면의 안정성은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영적 심리적 정체성은 창조적 변화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은 변화가 완벽하게 허용되는 절묘한 불균형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은 시간 구조로 인해 물질은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그 안에 끊임없는 변화를 일부러 무시하고 있죠. 육체의 감각은 여러분을 지극히 정형화된 현실 속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직관과 수면, 꿈을 통해서만 의식의 변화무쌍한 본질을 즐길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측면을 이해하도록 일깨우는 것은 나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개념을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의 퍼스널리티 중에서 여러분과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한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표현을 빌자면 시간이나 공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적절한 배경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에 맞게 발전하지 못한 의식에게는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하고 아늑한 하나의 우주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의 지평선에 떠오르는 다른 이질적인 현실 세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의식의 종류는 육체적 형상의 종류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의식은 각각의 인식 패턴과 위장 시스템 내에 존재하면서 보다 심오한 현실 지식을 가지며 이 현실 지식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그런 작용을 알아보고 그것을 육체적 삶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속 환경을 바꾸고 조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육체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암시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특정한 꿈속으로 유도한다면 그것이 육체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죠. 사실 여러분은 자신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의식은 다양한 형상을 취하지만 언제나 형상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상이 육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퍼스널리티는 한 번도 육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다른 경로를 통해 진화였으며 심리 구조 자체가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나는 그런 환경 속으로도 여행을 합니다. 의식은 스스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리고 비육체적인 것이기에 비육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활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세계에서 의식 형태는 수학적이며 음악적인 패턴을 지니는데 이것 자체가 다른 세계의 자극제가 되죠. 그러나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생활 환경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루버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각기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른 퍼스널리티와 정신 감흥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활동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감각은 그것이 인지할 환경을 창조합니다. 육체의 감각은 3차원 현실의 인지를 필요로 하죠. 하지만 의식에는 내적인 감지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지기는 의식의 발전 정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의식의 고유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은 의식이 특정한 세계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육체와 같은 특정한 형체를 취할 때 갖추게 되는 감각 기관과는 별개로 작용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러한 내면의 감각을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에고의 수준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훨씬 자유롭고 의도적으로 그런 감각을 사용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우리처럼 내면의 감각을 사용한다면 지금 내가 생활하는 환경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때는 사건과 형상이 시간이라는 틀 속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위장되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되겠죠. 즉, 현재 여러분이 사는 방 안이 단순한 가구들의 집합체가 아닌 분자와 같은 입자들의 거대한 추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기적 구조의 오라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의식을 분자 속으로 여행할 만큼 작아질 때까지 응축할 수 있으며 그 작디작은 세계 속에서 밖으로 눈을 돌려 별과 같은 무수한 형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쉼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은하계를 감상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가능성이야말로 진정한 현실입니다. 내면의 감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공동 창조자입니다. 만일 우리의 환경이 무질서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질서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형상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여러분의 시각에서만 무질서해 보일 뿐이죠. 나의 환경에서는 오후 4시라든가 저녁 9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곧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내가 원한다면 시간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의 강도에 따라 시간을 느끼죠. 나름대로 고조기와 저하기를 지닌 심리적 시간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 상태와 비슷하지만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시간을 벽에 빗대어 말한다면 벽의 색상, 크기, 높이, 너비, 깊이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심리 구조가 여러분과 다른 이유는 낯설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다차원적이며 심리적인 현실을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는 결코 육체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다차원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위장 상태 속에서 현실의 일부를 투사시켜 이 책을 구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원을 분별하지 않고 있죠. 그곳은 비활성화된 영역입니다. 육체적 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의 대기권, 바로 위 기층에 비유할 수 있죠. 나는 심리적이며 심령적인 환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이곳은 현재의 대화 내용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루버트의 육체적인 자아와는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나의 환경에서는 육체적인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곳은 내 자신의 환경과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떨어져 있다는 표현이 공간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창조와 인지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이 그 자체가 인지하는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무는 박테리아,
새, 곤충, 혹은 그 밑에 서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르죠. 인간은 지극히 특화된 감각기관을 통해 실체를 감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인지하는 나무의 형태가 박테리아, 곤충, 새 등이 인지하는 나무의 형태보다 더 근본적인 형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통해 나무의 실체를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체적 시스템 내의 다른 모든 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현실이 거짓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의식의 수많은 자기 표현을 감지하는 무수한 방식 중 하나일 뿐이죠. 육체의 감각은 체험을 육체적인 지각으로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반면에 내면의 감각은 지각의 영역을 개방함으로써 체험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존재 형태와 교신 채널을 창조함으로써 의식체가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식이란 자연적인 창조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정적이며 심령적인 생활로 다양한 육체의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3차원적으로 터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심령적 환경을 조작하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틀에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에서는 여러분의 환경과는 다른 방식의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의 환경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즉 땅이 그 자신을 기르는 자급자족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창조성의 측면은 여러분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아주 오래전에 성립된 인종의 심령적 영적 육체적 경향의 물체화이자 그 인종이 축적해 온 심령적 지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보다 위대한 창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환경에서는 꽃을 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식물을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응축된 심령의 힘으로 새로운 활동 차원을 만들죠. 여러분이 3차원 세계에서 그리는 그림은 3차원적 체험의 속성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차원의 속성이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이 모든 능력은 우리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정상적인 표면의식 상태보다는 변이의식 상태에서 자주 내면의 감각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은 육체적인 요소로는 쉽사리 정해 내릴 수 없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추론을 통해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생활 환경은 바로 심리 구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의 적용을 받는 친숙한 자아상보다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존재의 연속성을 이해한다면 육체 현실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물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데 이는 연상적인 연결 과정을 통해 성립될 수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평생 8개의 의자를 좋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식 메커니즘이 시간의 논리보다는 직관적인 연상 작용의 결과로 성립된 것이라면 아마도 모든 의자를 동시에 인식하거나 하나를 보는 즉시 다른 모든 의자를 의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 패턴의 결과이며 심리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부터 이해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의식의 본질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이미 내가 하려는 말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여러분 의식의 커다란 부분에게 알려져 왔으면서도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지식을 여러분의 에고적 자아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우주를 관찰하고 자신의 외적 감각이 전해준 정보에 따라 현실을 해석합니다. 나는 육체의 현실 속에서 안을 관찰하여 여러분이 육체 현실에 빠져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의식과 체험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소위 현실이라고 불리는 한 가지 밝은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현실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 존재를 무시하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모든 자극을 없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면에 걸려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조금씩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목적입니다. 나의 환경 속에는 나와 접촉하는 다른 퍼스널리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화, 인식, 환경은 서로 떼어놓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동료들이 실행하는 대화의 종류는 우리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존재와 실행하는 일, 머물고 있는 차원, 소중히 여기는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체험을 구성하는 관심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은 단지 내적 현실의 반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현실을 체험하는 방식이 여러분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아들, 즉 갖가지 삶 속에서 취해온 퍼스널리티들을 깊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텔레파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프라이버시 침해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마저 어떤 생각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런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심지어 적에게까지 분명히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신세계에도 예의범절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예리하게 인식하며 자유로우면서도 분별력 있게 선택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 상태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생각의 힘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상이나 감정에 막대한 창조력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존재라거나 이런저런 사항을 골똘히 생각해야 하고 걱정 때문에 부정적이나 파괴적으로 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벌써 졸업했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심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났다고 합시다. 현재 여러분과 친구는 별다른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후 한나절을 옛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예전의 스승이나 동창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특정한 전생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현재 상태로는 상대방과 공통점이 그다지 없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이를테면 14세기경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생의 체험에 대해 아주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이 존재의 특정한 차원에서는 공통된 환경을 갖고 있는 다차원적인 퍼스널리티라는 사실을 보다 깊이 인식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간단한 비유도 지금 당장에만 쓸모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체험 속에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전생 속에서 맺어온 다양한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친구와 동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시대라고 일컫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중 어떤 이는 그런 환경을 거치면서 얻은 체험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의식과 현실의 공조적 기능,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역할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함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는커녕 헛되이 낭비하는 일 없이 심리 체험의 근간이 되는 독특하면서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적절히 활용합니다. 개개의 전체적 자아, 즉 다차원적인 퍼스널리티는 각자의 목적과 사명, 창조적 일거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퍼스널리티를 영원히 정당하게 탐구적으로 만들어줄 자질이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방향으로 자유롭게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수많은 도전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목적이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과정 중에 얻어지는 의외의 부산물 때문에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해 목적을 위해 일하는 와중에 자신의 존재가 다른 이들도 따라올 만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목적 자체는 우리 자신이 결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낳을 것이며
결국 새로운 세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을 수없이 반복하며 매번 존재의 소멸을 예상했다가 죽음 이후에도 삶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신성한 코미디에 대한 감각이 싹 터 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놀이의 창조적 기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든 창조성과 의식이 일이 아닌 놀이의 속성에서 탄생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놀이의 속성이란 나 자신의 모든 존재 양식과 그 외에 내가 아는 이들의 경험 속에서 일관되게 발견해 온 직관적인 자연스러움이죠. 이를테면 나는 자신을 여러분의 현실 수준에 맞추기보다는 그곳에 가 있는 상태를 상상함으로써 여러분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는다면 모든 죽음을 모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존재의 유의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놀이 감각을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책임이 따르는 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하튼 삶은 창조적인 놀이입니다. 가령 우리는 의식을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현실 차원, 즉 자기 의식의 산물에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의식을 이용하는 일을 너무 게을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식의 통로는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다른 이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따라오는 존재에게 메시지를,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적 표지판을 남겨놓는 셈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자 놀라운 창조적 시도인 놀이의 쓰임새를 이해하여 알맞게 사용한다면 높은 성취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많은 존재의 차원을 여행하고 있지만 가르치기 이전에 항상 학생에 대해 알아야 하며 그에 맞는 적절한 심리 구조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학생이 살고 있는 현실 시스템, 그 또는 그녀의 사고 체계, 의미 있는 상징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학생의 퍼스널리티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그 퍼스널리티의 욕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의 메시지는 학생이 현실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제시됩니다. 이 작업은 퍼스널리티의 모든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됩니다. 대개 메시지는 처음에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계시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때 내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하더라도 학생의 퍼스널리티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온 기존의 개념을 뒤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표면의식 수준에서는 낯설게 보이는 심리 행위나 체험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문제는 학생이 존재하는 세계의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세계에서 내가 루버트와 가진 최초의 접촉은 이러한 대화를 나누기 한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루버트의 퍼스널리티는 최초의 만남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갑작스레 새로운 사상을 체험한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시인인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적 영감이기도 했죠. 여하튼 여러 해 전 작가들의 모임에서 그녀는 미처 준비가 되기도 전에 심령적 개발로 이어질 성장 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의 심리 풍토가 변이의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심리 조건을 발동시킨 셈입니다. 1957년 제이는 단편 소설을 발표한 후 공상 과학 소설가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루버트는 어린 시절부터 심령적 소질을 갖고 있었지만 적절한 성장 배경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시적 영감을 통해 통찰력을 얻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루버트의 퍼스널리티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날개를 펼쳐 보기로 작정한 셈이죠. 또한 나도 그녀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며 이러한 본격적인 대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수많은 존재 차원에서 벌이는 활동의 일환이며 퍼스널리티의 구조가 각각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활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세계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나 역시 스승으로서의 준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체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나의 본성과 맞지 않고 배움의 과정 역시 내가 체험하지 못한 수준에서 진행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공간 개념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슈퍼맨처럼 황금빛 창공을 가로질러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과 같은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이라는 환상은 여러분의 육체적 인지 메커니즘과 의식이 일정한 진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받아들이는 정신적 패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육체적 삶 속에 들어갈 때 마음은 체험이 기록되기를 기다리는 백지와 같은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라도 따라잡지 못할 엄청난 기능과 용량을 가진 기억 장치가 갖추어지죠. 여러분은 제대로 사용하든 안 하든 지상에서의 첫날부터 탁월한 기술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유전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영혼이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의식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컴퓨터는 너무나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어서 매번 다양한 퍼스널리티로 나타나 독특한 의식과 노래를 꽃피우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놀라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개의 퍼스널리티는 각자의 독특한 현실관을 가지며 정신적 장비는 특정한 환경에 맞게 재단되어 있습니다. 각 퍼스널리티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한편 자신이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존재의 범주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퍼스널리티 안에 가장 은밀한 곳에는 전체 컴퓨터로서 처리하는 응축된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영혼이 컴퓨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가지 쟁점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뿐입니다. 퍼스널리티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존재 양식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식에 창조성을 더하며 특정한 시스템 안에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동안 부딪히는 현실의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대해 언급하는 까닭은 지구의 환경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현실을 인지하며 매우 제한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범주 내에서 체험을 해석하도록 길들여집니다. 환경이나 다른 현실, 세계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세계를 나누는 어떤 물리적인 경계선이나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체 감각, 과학적 측정 수단, 그 밖의 추론을 통해 정립한 현실과는 진정한 사실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습니다. 사실이란 설명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의 태양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시스템에서 볼 때 시각적 과학적 수단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우주는 머나먼 거리의 은하, 항성, 행성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여러분의 감각과 육체의 존재 자체가 우주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한 것뿐이죠. 여러분이 아는 우주는 그것이 3차원 현실로 들어왔을 때 사건들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건들이란 정신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물질적인 우주 내에서 다른 행성으로 여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록 탁자 자체가 고체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위에 책, 유리, 오렌지 따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세계에 들어가면 일련의 정신적이며 심령적인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건들을 시공간으로 해석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해야만 하겠죠. 그러한 현실과는 소위 근원적 가정으로서 3차원 존재의 토대가 되는 일종의 협약입니다.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은 근원적 가정입니다. 현실 세계는 나름대로 그런 협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와 교신할 때 그곳의 토대를 이루는 근원적인 가정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스승으로서 내가 할 일입니다. 본체 혹은 영혼의 본질은 종교가 정의하는 것보다 더욱 창조적이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지각 방법을 활용하며 수많은 유형의 의식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은 3차원 개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은 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듯 의식의 초점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용할 수 있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의식이 아닙니다. 내 의식은 내가 사용하는 한 가지 특성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치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는 감추어져 있겠지만요. 영혼 혹은 본체는 의식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환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쪽으로 의식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의 실체를 번역하는 셈이죠. 매우 제한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화가가 자신의 일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듯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 사건을 자신의 세계에 속한 근원적 가정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꿈속에서 다른 현실 세계로 들어갑니다. 비록 표면 의식적으로는 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여하튼 여러분은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물리적 존재 양식을 벗어나 보다 확고한 목적과 창조성을 갖고 활동합니다. 여러분은 존재의 목적을 생각할 때 일상적인 삶의 시각으로 해석하겠지만 다른 꿈의 차원에서는 그런 시각을 버리고 자기 실체의 여타 부분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의 현실과 접촉하는 것은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 로버츠를 통해 책을 구술하는 자신과 본래의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을 동시에 의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나 자신의 일부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방 안을 의식하는 한편 편지를 쓰는 순간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음의 일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 한결 많은 의식을 보내죠. 나의 환경은 흔히 말하는 사후세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머무는 환경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신적 행위를 물질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행위의 실제성을 이해하고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정신적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물질화시켜 경직된 시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의식의 초점을 지구에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처럼 그것을 체험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시간 속에서 체험하기 불가능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 진작부터 자신이 왜곡된 관념의 렌즈로 체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해 온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물질적 현실이 일종의 환상이라면 이는 그보다 더 거대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환상은 나름대로 목적과 의미를 갖는 법이니까요. 물질적 현실은 현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의 사람들은 체험의 작은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현실, 세계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의 현재 퍼스널리티나 육체적 존재 양식을 하찮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3차원적 체험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의 퍼스널리티는 자신의 기억을 갖고 존재해 가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주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치 삶 속의 어린 시절이 현재 퍼스널리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퍼스널리티 자체는 어린아이 이상의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장과 개발을 지속해 가면서 다른 존재의 환경을 의식할 것입니다. 환경은 여러분과 별개로 존재하는 물체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만들죠. 다시 말해 환경이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정신적 행위가 밖으로 표출되어 물질화된 것입니다. 나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원리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다만 여러분은 물질적인 사물에 그치는 데 반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도 마침내 철학자들이 오래전에 깨달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마음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감정, 해석이 육체적으로 물질화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면의 자아가 생각과 감정을 마술처럼 변화시켜 물질적인 등가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따라서 육체는 주관적인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육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자신은 그와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을 물질 속에 불어넣음으로써 환경과 물질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자아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심령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시켜 물질 형체를 이루는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개개의 감정과 사념은 독특한 전자기적 실체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강도로 다른 실체와 조합할 수 있습니다. 3차원적 물체는 텔레비전 영상과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3차원적 물체의 특정한 주파수에 동조하지 않는 한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지극히 복잡한 전자기적 개체를 물체로 전환시키는 변화의 마술사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소위 가상 물질이 잔존하는 지대에 둘러싸인 물질, 응축 세계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죠. 그 속에서 개개의 사념과 감정은 단순하거나 복잡한 전자기적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과학자들은 아직 그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념이나 감정이 물질화되었을 때 그것의 응축 강도는 육체적 이미지의 내구력과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단지 내적 현실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의자나 돌멩이, 양상추, 새 따위와 동일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식은 엄청난 공조를 통해 여러분이 인지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 현실을 이해하고 있기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형상과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형상의 영구성이 환상에 불과하며 모든 의식은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참된 기동성을 깨닫고 있어서 한 번에 여러 장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과 똑같은 것을 보내게 됩니다. 물질의 강도는 약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분명한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형상은 의식 밖으로 투사되면서 여러분의 주의력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와 동일한 작용을 벌이죠. 다만 그 이미지에는 내 의식의 일부분이 들어가며 상대방과 의사소통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은 의식의 정신적 창조물이 수많은 형상으로 나누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환경 중에 14세기식 서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에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 역시 그것이 정신적인 산물임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나는 가끔 그런 환경을 창조해 놓고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의 전원 풍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의식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역시 자신의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나는 동료와 만날 때 순전히 즐기기 위해 서로의 생각을 다양한 형상과 색깔로 전환시키고는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일종의 전문성이 필요한 게임을 하는 것이죠. 누가 사념을 가장 많은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임 말입니다. 사념은 감정의 단계 변화와 같은 미묘한 속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물체도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물을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는 각각 정체성을 갖고 사물의 색깔과 질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물을 인지할 때 그것의 지속성과 유사성만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차이점은 무시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속성만 받아들이고 다른 속성은 무시하는 지극히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7년을 주기로 변하는 것은 인체가 지닌 변화의 주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인체는 호흡할 때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원자와 분자는 항상 죽고 대체됩니다. 호르몬은 언제나 운동과 변화를 지속합니다. 피부와 세포 조직의 전자기적 속성은 언제나 변화하며 심지어는 역전되기도 합니다. 1초 전에 육체를 구성했던 물질과 1초 후에 구성하는 물질은 매우 중대한 차이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체 내의 변화를 실제로 감지한다면 자신이 이제껏 몸을 하나의 응집력 있는 실체로 여겨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영구적인 의식체라는 관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체험에서 생각해 낸 관념, 생각, 마음가짐 등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스스로 사념을 간직해 둘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념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비교적 영구적인 주변 환경을 가꾸기 위해 육체적이며 주관적인 자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변화하는 사물의 본질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진실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리얼리티의 참된 본질, 개인적인 주관성,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면의식을 떠난 사념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지만 3차원적 존재 양식으로부터 초점을 돌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기억이 자신의 정신세계 속근 모를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듯한 주관성의 낭떠러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고 주관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해 보이는 영역에는 갖가지 심리적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실이 현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 이외의 방향으로도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념과 감정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념과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존재 환경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듯이 보이는 주관성의 구멍들은 사실상 체험의 또 다른 우주, 즉 상징이 살아 움직이고 사념의 잠재력이 밝혀지는 현실로 통할 수 있는 심령적 워프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그런 현실과 교류를 갖게 됩니다. 사실 표면의식의 세계와 꿈속의 세계는 항상 서로 작용을 주고받고 있죠. 의식이 여러분의 손길을 벗어나거나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혹은 의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리적이며 심령적인 장애물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드시 탐구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식이 머릿속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이 잃어버린 사념이나 기억이 모두 죽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